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기 전에요. 앞서 2부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결과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정면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정말 저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오랜만에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민입니다. 예, 이우영민. 네. 예, 어영부영의 우영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아유, 근데 이게 오늘 또 나오신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 2278님, 네. 2278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택시 기사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반갑습니다. 참 좋아한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교수님은 그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근데 네. 아니 문자 보내신 분 정말 감사한데 혹시 뭐 부탁하거나 이런 건 안 했죠? 제가 그 번호는 지인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마치 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처럼 얘기하네. 요새 자기 번호도 외지 못해요 요새. 그렇죠. 네. 예? 전화번호 알아요? 자기 전화번호? 그럼요. 자기 번호 알아야죠. 그건 알아? 예. 제가 안 그래도 어제 SNS를 보는데 네. 요즘 SNS에 과거의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 오늘 제가 교수님과 방송하면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근근히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하셨거든요. 항상 네.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거 튀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게 근간히 그냥 이렇게 들러붙더라도 오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강하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수님께서도 오래 나는 항상 인생의 신조가 그거니까. 그럼요. 3066님 오늘은 막 문자가 톰과 제리 같은 케미 신율과 이우영 천생연분 기다리고 기다렸네요. 이런 문자도 오고 참 은근히 팬이 많아요. 아니면 뭐 부탁을 많이 하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사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후 변론일이었었죠. 네. 예. 그 오래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담당 PD인 박지혜 PD의 생일입니다. 네. 그거 알고 있었죠. 자, 여러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있잖아요.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일까지 다 알고 챙기고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좀 들었네. 그래도 네. 사회생활. 네.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늘었어? 네. 이야 참 아니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참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뭐 생일 축하 노래 부를 수도 그렇죠. 없는 거고 예. 뉴스 전해드려야 됩니다. 넘어간대요. 네. 네. 넘어 안 갈래요. 네. 근데 그 생일인데 오늘 눈까지 와가지고 네. 지금 아주 그냥 해피 벌스데이예요 진짜. 예. 맞습니다. 예. 눈 소식부터 한번 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인데 때 아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서울이 이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로는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내린 대설특보라고 하고요. 어제 오후 8시부터 이제 눈이 내렸는데 저도 어제 이제 밤에 야외에서 이제 운동 중이었는데 눈이 내려서 좀 깜짝 놀랐고요. 오늘 오전 9시까지 눈이 제일 높게 쌓였을 때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북이 11.9cm 그리고 의정부는 13.8cm 정도 적설량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운동했다는데 뭐 축구했어요? 예. 눈 오는데 축구하는구나. 약간 그냥 진눈깨비만 날렸습니다. 진눈깨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네. 근데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덜 미끄러지니까요. 예. 네. 제가 미끄러지는 것보다 사실 이러면서 또 자기 자랑도 하고. 제가 예. 미끄러지는 것보다 도로나 그렇죠. 사실 뭐 비행기가 좀 차질이 많죠. 네. 눈이 많이 내린 지역 강원이나 충청권 등에서는 여객선 90척, 항공기 8편이 오늘 결항이 됐다라고 하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또 여객선이 90척 운항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항공기의 경우에는 김포공항 한편
제주공항 3편 등 모두 8편이 결항했다라고 합니다. 또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15곳에 406개 탐방로도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광주 전남 지역 역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3월 중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게 7년 만이라고 하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6번째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추위는 내일까지 하루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데 추운데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차 타고 왔습니다. 아니, 아유, 네. 난 또 일부러 멋부리려고. 그것도 맞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요? 정면승부 이제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아니, 인사드려야 사실 돼요.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머리 만지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 뭐야? 나도 머리 안 만졌는데. 의관을 정제하라고 모 교수님께서 그 맞아요. 늘,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그분 아주 올바른 말씀하셨네. 예. 아니 근데 지금 교수에 관한데 이게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이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면서 전공의하고 의대생의 일침을 가했는데 이게 지금 이 메시지 가지고 또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메시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 4명이 이제 동료의 복귀를 막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일침을 가한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2,000명 증원 오류를 지적하는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대안 없는 반대로 1년을 보냈다라는 점을 비판을 했고요. 교수들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의료계가 똑같이 굴어선 안 된다. 의사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특히 사직 전공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 SNS를 통해서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도 이 성명에 대해 동료와 제자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다면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을 때 이들 교수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 보면서 이 성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들의 권리를 의사분들이 좀 우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증언을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지금까지 권한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상화에 모두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데 전북대학교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휴학을 안 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북대가 오늘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 명 중에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이들이 이제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서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려하지 않는다면 의대생들이 또 한 번 휴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안 소식도 잠깐 다뤄드리면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오늘 들어왔고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1학년 요번에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이 또 아직 이 학교를 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증원의 혜택이라고 뭐합니다만 어쨌든 증원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가지고 저는 좀 빨리들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버스 자주 타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저는 여유가 있으면 기차보다 버스를 좀 더 여유가 있다라는 건 이제 시간적. 돈의 여유가 아니죠. 시간적 네. 여유. 그리고 버스가 프리미엄이나 이런 버스 타면은 또 아예 그렇죠. 누워서 누워서 있어서 갈 수 있죠. 그리고 저 휴게소를 근데 좋아합니다. 키가 커가지고 네. 눕지를 못할 텐데 아니, 어떻게 접어요 몸을?
적당히 접습니다. 적당히 네. 접어요? 네. 아니 키가 이효영 아나운서가 저보다도 크거든요. 네, 제가 한 9척 됩니다. 아, 네.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럽 갔을 때 그 고속버스를 탔는데 거기 고속버스 없었어요. 나 옛날에 유학할 때는. 근데 요새 생겨서 탔는데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고속버스? 우리나라 게 더 좋습니다. 비교가 안 아, 돼요. 예. 그 스페인이스트 탔어요? 아, 그럼요. 네. 알싸. 네. 그렇구나. 와, 나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앞뒤 좌석이 좁아가지고 온몸을 다 이렇게 접고서 그냥 몇 시간을 가야 되는 버스는 그때 처음 타봤어요. 아유, 우리나라 버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고속버스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네요. 신율이 아니라 수수료율이네요. 예. 네. 기가 막히죠? 네, 예. 정말 기가 막히고. 저도 얘기를 네. 하고 나니까 참 기가 막혀요. 코가 막힙니다. 야, 자, 모든 승차권은 아닙니다. 예.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인다라는 건데요. 예.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그리고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현재는 이제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는 출발 1시간 전부터인데 출발 3시간 전부터라고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수수료 이거 발음이 어렵네 이거 수수료율이 제 이름이 훨씬 발음하기가 쉽네요. 그러고 보니까 수수료율을 높이는 게 이게 제가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의 반응하는 걸 보니까 아주 기운이 막 엄청나게 솟아납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사람이 얘기할 맛이 나요. 예. 근데 이게 수수료율이 이게 노쇼 때문에 야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이게 노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게 생각나네. 스위스 산속에서 사는 숲새들 뭐 이런 것들 생각나는데. 네.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수수료율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노쇼입니다. 이게 식당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노쇼인데 예.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간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모바일 예매가 이제 고령자분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은데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 이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또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서 붙어있는 두 자리를 애초에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가 12만 6천 건에 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넓게 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네, 뭐 그죠?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자리를 선점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거죠. 네, 옆에 누구 못 앉게. 글쎄요. 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근데 이거는 좀 아니네요, 진짜. 근데 어쨌든 지금 특히 이제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은행도 이게 지금 자꾸 점포를 줄이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이 온라인이 아니라 그 앱으로 이제 네. 예적금 드는 거 이런 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젊은 사람들도요 시간 오래 걸려요. 그거 이 통장 하나 해봤어요? 예. 언제 해봤어요? 지난달에 정확히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동안 좀 모아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예금이 만기된 걸 그대로 이제 다시. 예. 그건 금방 걸리는데.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오래 걸렸다고 거짓말해요? 오래 안 걸렸다고 오래 하셨어요. 안 걸렸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도 오래 걸려요. 예. 난 또 거짓말하는 줄 알고. 저는 그 연장하는 거는 금방 걸려요. 그 누구보다 청렴하게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청렴하게. 예. 그럼요. 청렴은 제가 네. 알죠. 청년이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발음이 계속 나오죠? 네.
5874님, 우영 아나운서님 진정 다시 돌아온 거 맞나요? 오늘 하루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이랬는데 이거는 아마 하는 걸 보고서 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아까 박지혜 PD 생일이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박지혜 PD가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김영민 아나운서가 좀 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럼요. 항상 있잖아요. 예. 내가 항상 내 평생의 지론이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대타가 정타될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항상 중요한 거니까 방송에서 이제 특히 오늘 바빠서 못 나온대요. 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 그러면 다음번에 가면 이거 어떡하죠? 개편을 하는데 그동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또 거시기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우영 아나운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하니까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그런데 저도 반가웠어요 사실. 예. 그리고 또 오늘 친구분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